여러분,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작년 지표에 따르면 MZ세대가 40대에서 50대의 투표율을 넘어섰고 30대 투표율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MZ세대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선거의 결정타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정당에서 청년 정책을 공약에 걸고 있습니다. 당별로 내세운 청년 정책 공약을 5가지 분야로 정리해 줄 테니 제대로 알고 투표해요.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원제도 검토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공약 추진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청년 자립 지원법 제정으로 국가가 자립준비 청년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가족 제도 운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위한 개인 상담사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호시설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 자립 준비 학교를 도입하여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금융, 주거, 노동 법률, 인문학 분야 등의 교육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학업, 직장 생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공약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3만원 청년 패스로 청년들에게 수도권 전역에서 월간 교통 이용 금액을 3만원 정액으로 하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내년 예산에 3만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녹색정의당에서는 청년 정책은 아니지만 비교해볼 총선 공약으로 1만원 기후 패스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소규모 지자체는 즉시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월 1만원에 이용하는 통합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만원 기후 패스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처럼 지역대학부터 시작된 미충원 상태가 심해져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 적정 규모화돼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로 경쟁력 향상과 자율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당들은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열개 만들기 정책을 얘기했는데요.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도록 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려 우수 교원 확보, 시설 기자재 확충 등 기본 교육 여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방대 무상교육으로 고등교육 정책이자 지방 소멸에 맞설 위기의 대안으로 비수도권 대학 교육을 무상화로 진행하고 지방 고등교육의 인적, 물적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통해 지방대의 경쟁력을 살리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얻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직무취업 교육을 제공하며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업, 심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청년 문제 중 은둔형 외톨이 증가 문제의 해결법으로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7.2년인데 반해 19세에서 34세의 청년 노동자는 2.8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근속 연수가 짧은 이유는 낮은 임금, 근로 조건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청년층 일자리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다 보니 평균 근속 연수는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자발적 퇴직이라는 이유로 청년층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녹색정의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단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급여액을 차등하는 것입니다. 청년재단이 2024년 대학생, 사회진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및 청년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청년경제 생활 및 환경여건 악화와 청년주거 불안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들은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첫 번째, 청년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도심철도 지하와 주변 부지 및 구도심 개발 부지를 최우선을 활용하겠다고 하였고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학교와 근접한 핵심 부지에서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부와 협력해 LH의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가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서울 지역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인 1억 2천만 원을 내년부터 1억 4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기 거주가 필요하면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 시설에 다시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삼성희망 디딤돌센터 등 민간 투자 거주 시설도 확대한다고 해요. 세 번째, 디딤돌 버팀목 사업에 예비 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월 20만 원대에 수도권 3만 호, 지방 2만 호, 총 5만 호로 구성된 공공기숙사를 공급하고 기숙사 비용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교적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초중등학교 폐교 부지와 초중등학교 지자체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연합 기숙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책 1호로 내세운 공약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의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는 연령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청년 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청년 연령 기준인 34세에서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수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만원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청년 기준을 개선해 청년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등과 주거 지원의 대상이 확대돼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잘 알지 못해도 정치 참여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펼칠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투표권인 만큼 정확히 알고 투표를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